때는 1988년. 이석규! 38번 간부부생 이석규! 경찰대학 최우수 학생 이석규. 도시락 좀 받아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석규를 납치하려는 정체불명의 건달들. 하늘이 주신 타고난 몸재간으로 놈들을 싹 다 발라버린 석규. 하지만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에게 결국 총을 디미는 오필재. 아이 새끼들 쪽팔리게 진짜. 연거리 괜찮냐? 그 아버님이 월남전에서 훈장 받으셨다더니만 부전자전이네. 뭐야 당신들? 사실 그는 석규를 안기부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대한민국 안기부요원 이석규! 이후 3년간 언더커버로 활동하며 안기부 최고요원이 된 석규. 자네 덕에 인천 쪽 마약 밀수 조직을 완전히 소탕했다고. 다 저희 팀원들 덕분입니다. 그가 들어오기 전까지 최고였던 도연걸에게 눈에 띄게 탁월한 이 석규는 마치 발바닥에 물린 모기 같은 짜증나는 느낌의 존재였죠. 너 얘 누군지 알지? 얼마 후 석규에게 중대한 미션을 제안하는 오필재. 김태열이. 그 전대협 의장 김태열이요? 그 미션은 바로 당시 전국 대학생들을 선동하며 정부에 맞서고 있는 전대협의장 김태열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빨갱이 새끼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잖냐 지금. 제가 잡을게요. 하지만 김태열은 그만의 분신술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홍길동 같은 자였죠. 봐라. 이런 김태열을 잡기 위해 석규에게 야간대학 학생 신분이 주어지고 한정현? 68년 출생, 75년도 보육원에서 사망. 근데 이 보육원장이 사망 신고를 안 했네. 해보자. 그 정현 씨 그 부모님 기억나요? 4살 때 평택 통복동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됐대요. 안산, 꿈자란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떡볶이 사 먹는 애들이 참 부러웠어요. 거기 가질 땐 물 한 모금 마시고 공을 찼죠. 미친 듯 공을 차다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오케이. 야 눈물 난다. 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백그라운드까지 완벽하게 섭렵한 석규는 한정현이라는 가난한 공과 학생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태열을 찾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기에 먼저 그의 최측근 중 한 명에게 접근하기로 하는데요. 법정 모독은 명백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억지 부리는 유상동 검사님과 판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착석하세요. 안 그럼 퇴정시키겠습니다. 되게 세네. 20살의 최연소 급제한 최연수란 변호사였죠. 저 친구가 김태열이 뒤를 봐준다는 얘기가 있어. 그녀는 대학 시위 현장에 앞장서며 돈 안 되는 변호만 골라하는 법정의 잔다르크. 사실 법정의 골칫덩어리로 통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번에 맡은 피고인 역시 안기부 공작으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운동권 학생 황정호란 자였죠. 황정호 씨, 변호사 필요 없어요. 황정호 씨가 친구 몸에 불을 질러 옥상에서 떠밀어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 이렇게 많잖아요. 그 몸으로 어떻게 90kg 넘어가는 불덩어리를 들어서 던져요? 천번 얘기도 아무도 안 믿어준다. 맡겨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판결하겠습니다. 피고 황정호를 사형에 처한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여기가 재판장입니까?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합니까? 그녀는 편파적인 재판에 판사까지 까대는 아주 센 언니였습니다. 왼쪽 3번째. 저 얼굴도 안 그랬네. 어이 참나. 배짱 있네. 이렇게 김태울 못지않게 만만찮은 연수에게 접근하기 위해 불법구금 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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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끄러우니까 좀 닥치라고! 일부러 닭장차에 갇힌 석규. 그럼 그쪽은 여기 왜 잡혀왔어요? 나 그냥 지나가다가 잡혔어요. 저 데모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여기 평범하게 지나가던 길이었다고요. 법을 어겼으면 조용히 가서 벌 받아. 법은 저 사람들이 어겼어. 어? 지금 누구 하나 찾냐? 어? 잘했다고 진짜. 나가라고 얼른! 나가!
미안해요. 아까 버스에서는. 저 최연수라고 해요. 한정현이에요, 한정현. 아주 자연스럽게 연수에게 접근해 그녀의 경계심을 허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공권력이 국민을 탄압하지 않고 지켜주는 나라! 이 나라의 권력은 오직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가 살아 숨쉬는 나라! 여기 김태열 떴어요. 떴어? 시간 없어요. 일단 따라 붙습니다. 어쭈?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니네? 태열이 잡으러 왔냐? 이 뿌락치 새끼야? 아, 왜 이래? 난 친구 만나러 왔다고, 이씨. 얼마 전 밑밥을 제대로 깔아넣은 덕에 이 자식 알아? 제 친구예요. 최현수, 네가 왜 이 야간 대학 다니는 놈을 알아? 사과해요. 너 40 패스했다고 사람 우습게 보이냐? 죄 없는 사람 오해해서 잡아뒀으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됐어요. 연수의 도움으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되죠. 여기요. 감사합니다. 나 만나러 왔어요? 이거요. 근데 40패스 했어요? 몇 살인데요? 22이요. 하지만 이렇게 당차고 반짝이는 그녀에게 그냥 훅 가버리고만 석규. 연수야! 저 가봐야겠네요. 그럼 끝나고 같이 짜장면 먹을래요? 그동안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죽어라 일만 하던 석규를 한순간에 흔들어버린 연수였습니다. 한승구. 한승미, 얼른 일어나. 정현 씨, 나 아직 못 먹을 것 같아. 그래도 먹고 가. 사람을 30년을 그냥 감옥에 가다 놓고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형집행정주도 안 해주고 진짜 다들 정말 확 그냥. 아직까지 연수는 30년 전 맡았던 황정호의 변호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른바 운동권 대학생 살인 혐의로 30년간 무기수로 복역 중인 황정호 씨의 재심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황정호 씨 괜찮아요? 빨리 바깥 병원에서 통증이라도 잡아야 된다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썩었던 황정호는 속끓이다 결국 췌장암 말기로 3개월 남짓 남은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또 연기라뇨. 황정호 씨가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재심 빌렸구나.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것만 해도 고마워. 29년 동안 이 사건에 매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희생양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91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대학생이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거센 시위 전국의 정권은 위기를 모면해야 했죠.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를 사주해서 황정호 씨에게 친구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씌워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사무장님,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는 사법부와 검찰을 공범이라 칭하며 대놓고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쩌자고 그러셨습니까? 전 아까 속이 다 후련했어요. 몸에 살덩인 거 아주 그냥 불도자요, 불도자. 겁없이 윗잔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정없이 썰어대는 그녀는 이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약칭 공수처의 설치가 최근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설립이 결정된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법관 등과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올해 최초로 설립될 공수처에 딱 걸맞는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후보입니까? 공수처. 어차피 아마추어 손에 들린 칼로 뭘 하겠어요. 이 작은 칼에도 휘두르다 보면 다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장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안기부 시절 석규와 라이벌이었던 도영걸. 그는 이제 잘나가는 국정원 기조실 팀장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었는데요.
국정원 실장 임형락으로부터 연수와 관련된 임무를 받게 됩니다. 다음 날 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승구가 사장님 해도 되겠다. 아빠는 부사장. 하자. 30여 년을 까마득히 꼬지냈건만 갑자기 정연 앞에 모습을 드러낸 도영걸. 휴가 끝났다. 이석기. 복귀하란다. 최 변호사. 강충모! 얼마 후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 강충모 역시 연수를 찾게 되는데요. 형 집행 정지라도 받아내서 다행이네. 너 진짜 여기 왜 온 거야? 공수처장 맡아달라고. 그녀에게 공수처장 내정자라는 엄청난 사실을 통보하게 되죠. 네 임무는 이 사람을 막는 거야. 정연 역시 임무로 포장된 협박을 받게 되는데 근데 왜 날? 자격은 네 스스로 얻은 거야. VIP께서 최연수 변호사가 이 일의 최고 적임자라고 생각하셔. 파격적이지만 제대로 하시겠다는 거지. 연수는 쫄지 않고 상전들을 거침없이 수사해줄 초대 공수처장이 될 최적합한 인물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다시는 황정호 씨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로 가는데 큰 힘이 될 거야. 너, 나, 태열이 형이 꿈꿨던 나라 말이야. 사실 민정수석 강충모는 연수와 함께 전대협 의장 김태열을 따르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동지이자 절친이었습니다. 겸직 금지가 걸리겠지. 황정호 씨 재심 당장 내려놓기 힘든 거 알아.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리였지만 문제는 이제 가족과도 같이 된 황정호의 재심 또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집구석 박살나기 싫으면 무조건 막아. 정연 역시 과거의 신분이 밝혀질까 영걸의 제안을 곱씹으며 갈등 중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돌았냐? 김태열이 잡혔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넌 지금 그 사람한테 미안한 짓 더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배신해 이 자식아! 팀원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하냐 이 새끼야! 당시 석규는 연수를 위해 자기의 본래 신분까지 포기했었고 너 뭐하냐?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죽이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미치겠다 진짜. 가슴 며칠 쉬고 있어. 내가 대충 깔아뭉개볼 테니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석규야. 허락하든 말든 국정원을 나 혼자 퇴사한 상태였죠. 일단 좀 맞자. 지금 신분으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음식이 입맛에 맞겠냐? 지금 많이 먹고 가. 아버지, 저 조금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네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란 일을 하러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 미국 간다는 핑계를 대고 호련히 아버지 곁을 떠났던 정연. 아버지, 제 멋대로 살았더니 벌 받는 거죠. 저 이제 어떡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레벨도 없던데. 새 자전거 테스트 중이었어. 우리 일출 보러 갈까? 계속 정연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감시하고 있는 영걸의 따까리들. 왜 이렇게 밟아? 해 뜰까봐. 간신히 놈들을 따돌리긴 했지만 방금 전에 이만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연은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슨 좀 전까지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한 선생님, 한 선생님. 석규야, 신기하다 그치 승구? 석규야, 너 언제 미국서 돌아왔냐? 아닌데? 우리 아빠 산정이 아닌데? 정연 씨 아는 분이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눈치채고 그를 이해해주던 아버지.
아저씨, 우리 아들 좀 불러줘. 내 아들이 미국 가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를 텐데 이거 어떡하지? 어디에 있나요? 오지 않게 잡은 두 손 놓지 않을게. 바다를 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네. 나 그 일 못할 것 같아. 공수처장? 정호영을 두고 어떻게 그 자리를 가. 정말 다행히도 연수는 스스로 공수처장 자리를 포기한다 말하게 되는데요. 해돋이도 보러 다니고 역시 팔자 좋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찾아오지 마. 확실해? 아무래도 그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영걸이, 가족 끝에 열정되는 게 영 찜찜한 청현. 넌 네가 우리를 배신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근데 우린 널 놔준 적이 없어. 최현수 공수처장 제의 고사할 것 같습니다. 한편 영걸의 윗전이자 국정원의 실세, 기조실장 임형락. 확실해? 네, 복귀시킨 이석규에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석규 믿어? 끝까지 의심하고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작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7,233억 8천. 사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수집과 비밀활동 등을 핑계로 영수 처리된 액수 말해보세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영수 처리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별장 사고, 차 사고, 이건 뭐 아주 쌈짓돈이잖아요. 이를 이용해 임형락은 그동안 국정원의 자금을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 듯 보였습니다. 고양이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특활비, 투명화법이 필요하다는 거요. 며칠 전 이들의 비리를 밝히려던 국정원 금융팀장 차민호. 그는 결국 이들에게 처리당하고 자살로 위장된 채 숲속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광수대 형사 정철은 이상한 낌새를 차리게 되지만 야, 내가 현장 지키랬지. 사진 찍으랬어? 저기 좀 이상해서요. 이거 봐. 번호판 허. 렌터카. 이거 전형적인 자살이라고. 다른 사람 차에다가 이게 뭔 민폐래. 저기 저 바지가 다 눌러 붙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드시 누워있냐고요. 야, 너 가족들한테 쓸데없는 소리해서 부검 한 해 만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제가 들어온 막내 형사 처지인지라 찍소리도 못하고 이 사건은 편하게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부반장에 의해 그냥 자살로 종결되게 됩니다. 다음날 연수의 사무실을 찾은 차민호의 부인. 남편이 변호사님을 찾아가라고 해서요. 경찰에선 그냥 자살이래요. 장례식 때문에 경황이 없다가 어제 보니까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던데. 정이야, 미안하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경찰이나 회사 말고 황정호 사건 맡고 있는 최현수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 의뢰해주고 최현수 변호사가 다 밝혀줄 거야. 그는 자신에게 병고가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연수를 찾으라 연락까지 한 상태였었죠. 구반장님 맞으시죠? 차민호 씨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 번개탄. 자살 맞죠? 우리가 다 확인했다니까. 근데 이거 렌트한 거네요? 그 렌터카 회사가 조금 조철원이 커피나 좀 마시자. 연수는 우선 차민호가 렌터했던 차부터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여기 어디 섞여 있으니까 찾아보던가. 하지만 차는 이미 아주 신속하게 폐차 처리된 상태였죠. 차민호 씨 핸드폰은 싹 밀어버렸어요. 완전 새 폰이에요, 새 폰. 게다가 차민호의 핸드폰 기록까지 완전 삭제되어 있었고 차민호 씨 회사에 전화를 받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회사 주소를 알아봤더만 대양투자신탁이라는 회사는 아예 존재하들 않더라 그 말입니다.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사건이었죠. 국정원에서도 차민호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는 듯 보였는데요. 그곳에 파견됐었던 검사 추동호에게까지 사건 파일이 올라오게 되죠. 그 차민호 사망 사건 보고서 그 렌트카 사인하고 차민호 카드 사인하고 서로 다른 거 확인했어? 너 이거 지금 나보고 사인하라고 올린 거야 이거? 하지만 그냥 딱 봐도 아기가 맞지 않는 차민호의 사건. 팀을 다 날리셨어. 그가 근무하던 금융 7팀 역시 순식간에 해체된 상태였고
이 차입니다. 자기 차는 양재동에 놓고 왜 렌트를 하셨을까? 아, 이거 봐라. 차민호 회차한 블랙박스 칩까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바로 국정원 금융본부장 박원종을 찾은 추동호. 여기 보시면은 차민호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서. 이사하면 천천히 다시 조사해 보든가.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안 보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모습을 드러내면 나쁜 놈들이 싹 다 숨어버리잖아. 근데 차민호 씨가 왜 죽었는지는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차민호랑 연애? 그건 아니고 여기 사인해야 되니까. 감찰국 추동호 알지? 결국 추동호 역시 순식간에 대기 발령받아 국정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만호. 한편 뒤늦게 아버지를 찾은 청현. 이만호 씨 벌써 화장해서 6월 모셔가셨는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라고 모셔가셨어요. 유고를 모셔간 사람은 바로 석규야. 그를 안기부의원으로 발탁시켰던 오필재였었죠.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보훈처는 뭐예요? 네가 챙기려면 입장 곤란할 테니까 내가 간만에 손 좀 썼어. 회사는요? 좀 됐어, 옷 벗은 지. 오필재는 이미 안기부를 나온 상태였었고 지금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연거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뭐 도연거리 잘 나가. 예전 도연거리 아니다. 하지만 도연골과는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듯 보였죠. 얼마 후 황정호에게 갑작스런 연락을 받은 연수. 난 네가 언젠가 큰일 할 줄 알았어. 이게 나한텐 제일 큰일이야. 애초에 나 같은 놈이 안 생기는 세상 만들어줘. 대를 위해 본인의 사건을 포기해주기를 부탁하고 있었죠. 박 변호사님. 이미 다른 변호사까지 구해 연수를 해고시켜버린 황정호. 아 진짜 장난치지 말고 왜 이래 진짜. 연수야. 연수야,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 그러니까 가서 네가 다 잡아. 정호 형이 다른 변호사를 구했어. 왜 갑자기? 총무가 나한테 공수처장 제안한 거를 들었나 봐. 네 집구석 박살나기 싫으면 무조건 막아. 연수가 공수처장이 될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굶었어요? 오늘 첫 끼예요. 어제 재판 준비하느라고. 부자 되겠다. 경제 상황 안 돼요, 그 의뢰인이. 왜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냥 황정호 씨처럼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전 몸 편한 거보다 마음 편한 쪽이 좋거든요. 뭐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는 쪽으로 가보는 거죠. 100번, 1000번 맞는 신념 있는 과거의 연수를 떠올리며 정현은 그녀를 오히려 설득하게 되는데 나 정호 형 재심 끝까지 갈 거야. 이번엔 당신이 틀렸다. 정호 씨가 최연수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날까 봐 아까워서. 그래서 당신 놔주는 거야. 왜 당신까지 왜 그래? 당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서 살았잖아. 그건 나도 그렇고. 이제 연수는 남편 정현의 말대로 황정호를 새 변호사에게 인계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요즘 태열이 형 생각이 부쩍 많이 난다. 나도 그래. 태열이 형 그렇게 돼버리고 법전 다 싸들고 절에 들어갔잖아. 어찌 보면 형 덕에 고시 붙고 여기까지 온 거지. 나 정말 잘해보고 싶다. 태열이 형 다시 만나면 부끄럽지 않게. 할게. 거절하려고 만나자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할게. 야, 좋았어. 염원했던 일을 이룰 수 있는 암행어 삼합회가 그들 손에 주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죠. 최연수 안 한다며. 이미 정보를 입수한 임형락. 주십시오. 아직 공수처장 된 거 아니잖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거기다 사인해. 빨리 하고 가서 일해. 도영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아, 그랬지 내가. 그 사람 결정이야. 니들은 다 뒤졌어, 이 새끼야. 공수처장 후보 최연수 변호사라고 방금 찌라시 돌던데? 연수의 친구이자 기자인 민상아 역시 그녀의 소식을 입수하게 됩니다. 상아야.
부대 공수처장의 최연수라니 이거 너무 판타지 아니야? 벌써 소문났어? 알았어. 맞대. 기사 준비. 예. 같은 시각 임형락의 라인인 대한 제1부를 찾아간 도영걸. 내일 아침 조간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연수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파일을 전달하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사진 올리고 방향만 좀 잡아주면 지들끼리 알아서 자중질환 스토리 풀고 퍼 나르고 다 합니다. 구경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연수는 공수처장이 되기 전 차민호의 사건을 꼭 해결하고 싶었는데요. 사무장님, 저 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일단 차민호가 차를 빌렸다는 그 렌터카 회사로 가보기로 하죠. 공수처장 물망에 올랐다는 뉴스가 뜨던데 아니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럼 변호사님 진짜 공수처장 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아직 몰라요, 사무장님. 청와대 가서 인사도 드려야 되고. 언제 옵니까 그 인사? 내일. 몸에 섭섭한 거 참. 같은 시각 정현 역시 연걸의 일로 오필제를 다시 찾게 됩니다. 연수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됐어요. 오유, 이석규 장가 잘 갔네. 근데 도영거리가 서더러 그걸 막으랍니다. 회사가 나섰다는 얘기잖아. 일이 국정원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간파한 필제는 그냥 막어. 정현을 말리게 되는데 그게 제일 쉽고 간단해. 여기서 물러서면 그 다음엔 또 뭘 시킬지 모르잖아요. 너 회사하고 싸운다는 거야 지금. 너 그러다가 최연수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땐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 연수 그리고 정형사까지 필제를 찾게 되고 저 사람이 여길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23허 3781 흰색 차량 기록 좀 확인하려고요. 제가 경찰서에서 이거 사본을 봤거든요. 근데 원본이 없네요. 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당황하며 발뺌하는 듯한 오필제. 차민호 씨 소속 아세요? 국정원. 국정원이요? 네, 명함에 있던 전화 얼마 전까지 국정원 라인이 있더라고요. 연수야, 이거 좀 봐. 도영걸이 전달했던 파일은 바로 자폐장애가 있는 연수의 아들 승구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장 형사님, 저 가봐야 돼요. 기자들은 벌떼같이 연수의 집으로 쳐들어왔고 5년 전 한성우 씨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진탕이 오는 등 부상이 심각했었는데. 친구야. 승구는 갑작스런 소란으로 정신줄을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폭행 정보가 있으신데 어머니가 공수처장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묻지마 폭행 피해자 이민일 씨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고. 퇴근합니다. 그럼 원본은요? 그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 예,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한승우 씨 폭행 사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묻지마 폭행으로 징역까지 살았던 승구의 이야기는 전국의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되죠. 제가 바란 건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어차피 자기 아들은 초범이고 정신이약이라 공탁중 걸면 집행유예 받고 끝이니까 법대로 하라면서 가버렸어요. 피해자였던 이민율까지 섭외해 연수의 이미지를 바닥으로 추락시켜버리게 되죠.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난 연수 엄마가 우리 가족도 건드리면 그땐 넌 죽는다. 다음날 죽은 차민호의 편지 한 통이 뒤늦게 연수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정현 씨, 발신인이 차민호라는 사람이야. 그거 열어볼래? 충무로역 A-3번. 지하철 라커 비밀번호인가? 급하면 내가 대신 가줄까? 고마워. 이따 전화해. 연수의 부탁으로 메모 속 충무로역으로 가게 된 정현. 드디어 상견례를 위해 청와대에 도착한 연수. 이제야 뵙네요. 김명재입니다. 난 최연수 변호사님이 공수처장 적임자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같은 시각 형사 정철은 차민호의 행방을 추적해보기 위해 충무로역 근처의 CCTV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 사람
따라가 주세요. 뭐야 저거? 이제 무슨 서류 봉투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아직 안 찾아갔나 보네. 이거 3번 락커 좀 열어봐 주실 수 있나요? 아이 그건 아까 이 사람이 와야 열지. 그런데 그때 저기 라커룸에서 봉투를 빼가는 정연을 보게 된 정영사. 이 사람 따라가 주세요. 따라가 주세요. 어느 쪽으로 갔어요? 방콕의 방면. 그때 승구는 폭행 당하던 여성을 도와준 겁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 때문에 집행유예 받고 끝난 일이고요. 연수는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승구의 일을 솔직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나 합의만 보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얼마를 원하시죠? 큰 거 앉아. 왜 전화 안 받았어? 진짜 회식하고 바로 온 거라니까. 장난하냐? 내가 한 번만 더 전화 안 받으면 죽으라고 했지. 안 돼! 성직한 사람이 작은 사람 때리면 안 되지? 뭐야 이 새끼야! 안 되지! 이민율에게 폭행당하던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고 놈은 이것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내려 했었던 것이었죠. 개도 목줄을 채우는데 개보다 위험한 미친놈을 막 돌아다니게 풀어놓으면 어쩌냐고 이씨. 하지만 법 증거 판례에 따라 한승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 여론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도 임명을 강행하긴 부담이 될 겁니다. 이민호가 숨겨놓았던 봉투 속에는 화수분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계좌 입출국 목록과 신분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차명 계좌들의 통장 주인은 모두 국정원 직원들, 미신고된 사망자들이었죠. 정연은 이곳에서 자기의 계좌와 신분증까지 찾게 되는데 복귀 환영한다. 이석규. 정철원이 너 지금 어디서 헐떡거리는 거야? 차민호가 그 차민호였어. 사실 차민호를 만난 것은 1990년 인천 마약범 소탕 작전 때였습니다. 언더커버로 활동하며 마약범들의 신뢰를 얻어낸 정연, 아니 석규가 드디어 물증을 잡을 기회를 갖게 된 날이었죠. 이제 석규한테 신호 들어오면은 바로 따고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 좀요. 아 자리 지키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니들 뭐야? 그곳에 나타난 임형락. 우리 애들하고 땀을 줬잖아. 예? 그럼 안 해. 그의 밑에서 일하던 차민호 역시 언더커버로 이미 투입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잘 계셨어. 아니라고요? 형님! 난 아무도 못 믿어. 오늘도 뿌락지 새끼 하나 잡았거든. 너도 확인 좀 하자. 저 새끼 몸부터 뒤져봐. 야 지금 석규 몸에 수신기 까겠다는 거 아니야? 야 잘 들어. 이 시간부로 친구 아니야 이씨. 아, 진짜 계속 이럴 거야, 우리 사이에? 애들 죽는다고 이씨.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다 따자고. 이 시간부로 작전 준비하고 비상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야. 결국 놈의 애인인 듯 보이는 여자에게 수신기가 발각되고 그런데 이 오빠 나이트 죽돌이야. 오빠가 나 쫓아다니면서 껄떡댔잖아. 자, 그러면 서로 가방 교환하고 확인하시죠. 에? 오 마이 갓. 오마이갓 떴다. 괜찮아 오빠? 사실 그녀 역시 이명락 라인 언더커버 고윤주란 요원이었죠. 내가 그쪽한테 껄떡댔다고요? 덕분에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불확진 노릇 안 죽고 끝냈네.
차민호 조동팔로 8개월 넘게 살았던 이석규입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안면을 트게 된 이들. 락커 가봤어? 비어있던데? 자기의 과거가 밝혀질까 봉투를 연수에게 줄 수 없는 청현. 자살로 종결하는 사건 그만 건드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차민호 자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민호가 죽기 전에 충무로역 락커에 뭔가 넣어놨는데 오늘 거기서 누가 뭘 빼가는 걸 봤습니다. 누가? 그건 모릅니다. 나와. 아 진짜. 내일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들 승구의 일로 연수에 대한 여론은 아주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단 방법 따지지 않고 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도연거래 작전은 먹혀 들어갔고 상황이 안 좋아. 승구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해주면 여론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들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척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국민 사과 제의를 거부하다니. 탐나지만 어쩌겠습니까? 청와대는 다른 공수처장 후보를 찾으려 하고 있었죠. 너무들 하네. 그런데 악플들을 보고 있던 승미. 단순 쉴드가 아닌데? 선플라워 15? 아까 그 사람 아닌가? 그중 유일하게 승구를 감싸는 눈에 띄는 선풀 하나를 발견하고 맞네. 답답하군요. 진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 딸한테 얘기 들었어요. 역시 그녀는 이민율에게 데이트 폭행을 당했던 놈의 전 여친이었던 것이죠. 떠올리는 거 자체가 싫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애기도 있고요. 근데 이민율 그놈은 뻔뻔하게 거짓말 짓거려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댓글이라도 달았어요. 결국 김모 씨는 5년 전인 2016년 4월 23일 연인 관계였던 이민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중 항승구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용기 내어 진실을 세상에 까발리게 됩니다. 늦었지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미안하다, 최현수. 승구에 대한 네 확신 믿지 못했어. 내일 공식적으로 최현수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할 거야. 국회 청문회 준비, 공수처직을 리크루트 바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이 된 연수. 기사님 뭐 하는데요? 여기 나 퇴사할 때쯤에 갑자기 렌트카 회사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필요한 차 대주고 있는 거야 그냥. 그간 너무나 수상했던 오필제는 퇴사는 했지만 아직까지 국정원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갑자기 내는 집사람하고 경찰 하나 들이닥쳐갖고 뭐 이렇게 뒤지고 다니더라고. 차민호, 너 차민호 기억하지? 90년 마약범 소탕작전. 그래. 그 이후로 차민호하고 고윤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얼마 전에 여기서 나간 차 안에서 차민호가 죽은 채 발견됐어. 뭐 회사가 버린 거지. 아, 고윤주. 걔는 그때 그 작전 이후에 무슨 약쟁이가 돼가지고 회사에서 잘렸다는 얘기는 들었어. 이게 내가 아는 다야. 사무장님, 차민호 씨 국정원에서 어떤 일 했는지 좀 알아봐 주실래요? 변호사님이 형사입니까? 국정원은 건드려놨다가 만약 공수처장 못 대하물면 참말로 큰일 나본다고요, 변호사님. 아니 진짜, 아니 사무장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정말? 무수와서 도망가요. 이제 화수분 사업이 뭔지를 먼저 알아내기로 한 청현. 그는 자기의 원래 신분이었던 이석규란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 은행으로 가 거래 내역서를 조회해보기로 하죠. 10만, 100만, 1000만 209억 3천만. 아무래도 임형락은 퇴사한 국정원 요원들과 미사망 신고된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해 몇십 년간 비밀 활동비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국정원 시스템에 걸리고만 청현. 이 사실은 바로 박원종에게로 전달되고 사진 속의 남자가 35분 전에 계좌에 접근했습니다. 이석규입니다. 최현수 남편이요. 이제 정현은 연수의 컴퓨터를 통해 차민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알아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한 여자. 오빠가 왜 자살을 해? 그녀는 바로 오빠 나 몰라? 고윤주였습니다. 난 김도희가 아니라 고윤주. 이렇게 윤주의 뒤를 밟게 된 정연. 하지만 왜 따라와 이 변태 새끼야?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고윤주, 이석규? 차민 선배 죽은데 왜 오는 거야? 너 아직도 그 새끼들과 한패야? 민호 오빠 니들이 죽였지? 니들이 누군데? 씨, 갚아준다고! PC방 푼돈 그거 갖고 누가 떼먹는다고 지랄이야! 역시나 오계장의 말처럼 그녀는 PC방 푼돈도 못 갚는 약쟁이 폐인이 된 상태였었죠. 저거 언니 쫄다구니? 이렇게 윤주를 놓친 정은 얼핏 본 랜덤 PC방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어? 나 며칠 전에 여기 가봤는데? 어떤 남자가 무슨 봉투를 꺼내가는 거를 거의 잡을 뻔했는데. 아니 여기 비어있다고 했는데 확실해요? 연수는 정영사로부터 차민호의 봉투가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네요. 가능성 아니고 범인이죠. 같이 가실래요? 벌써 오셨습니까, 본부장님? 뭡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게. 차민호, 그 사람이 뭘 남겼더라고요. 뭘 남겼는데? 서리봉투. 무슨 서리봉투? 노란 서리봉투. 누가 가지고 갔다던데? 본부장님은 나 없으면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막내 형사가 최연수 변호사랑 충무로에게 그 서리봉투를 찾으러 갔다네. 연수야. 정현 씨, 나 사실 지금 충무로역에 가는 길이야. 그 보관함 있잖아. 그 정현 씨가 가기 전에 누가 왔다 간 것 같아. 이제 정연이 봉투를 빼간 사실이 탄로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안 돼. 그때 그 영상 좀. 아니 뭘 또 봐. 그때 다 봐놓고선. 3번 아커 보이는 CCTV요. 그때 뭐야 이거? 아니, 화재경 보잖아. 이거 마저 보면 안 될까요?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화재 경보 걸렸는데. 아니 확인을 해야 된다. 아예 안 된다니까. 간신히 일촉즉발의 상황을 면하고 이석규, 이건 뭐야? 네가 스스로 찬 네 목줄. 연걸로부터 뒤를 받게 된 정연. 아직까지 이런 장난을 치는 놈들이 있어요. 뭐야 이거? 이게 아까 저기 파일 일주일께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렸네? 네? 아니 없어요 파일이. 없어졌어. 아니 글쎄 누가 CCTV까지 싹 다 지웠더라고. 밖이야? 잠깐 밖에 콩나물 좀 사러 나왔어. 그래? 콩나물? 따라와. 정연은 자기의 족쇄가 되어버린 예전 신분으로 인해 연걸에게 봉투를 고스란히 돌려주게 됩니다. 뭐 복사나 촬영 뭐 그런 멍청한 짓은 안 했지? 거기 내 이름이 왜 나와? 차민호도 니들이 한 짓이냐? 입 다물어 이석규. 네 면상에 찍힌 CCTV가 내 손 안에 있어. 차민호가 이것 때문에 죽었어? 맞니? 제가 감히 어떻게? 도찜자. 네. 기러기 아빠라고 했나? 주제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봐. 감사합니다. 쌈짓돈 고이 받아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도대체 그게 뭐라고?
이 봉투에 대한 의문이 생긴 도영걸. 특활비 투명화법이 만들어지면 화수분 사업 운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동안 꿀 빨다 특활비 투명화법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임형락. 작년 중동 아르베케에서 따낸 24조 원대 그 원전 수주 말씀입니다. 수주에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조건을 미리 파악해 정보전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을 요구했다면 정보 제공자가 협조했겠습니까? 아주 일리 있는 근거 제시하며 애국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설파해 보는데 국정원 고유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고민 염두에 두겠습니다. 저기 저번에 게임비 밀린 아줌마 찾으셨죠? 손님 중에 게임비 엄청 밀린 아줌마가 있거든요. 드디어 고윤주가 집처럼 드나드는 랜덤 PC방을 찾은 정연. 아니 한 달에 한 번 오던 아저씨도 발 딱 끊고 아저씨? 매달 와서 외상값 긁어주던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녀는 차민호와 그동안 계속 연락하고 지냈던 듯 보였습니다. 얼만데? 18만 8,300원이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정원과 관련됐다 확신하는 정연은 석규야 소주 한잔 하시죠. 그래, 언제 볼까? 저 그런데 도연거리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오계장을 통해 연골과의 자리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와, 사람 뽑는 것도 일이네요. 이제 연수는 공수처장이 되면 그녀를 도와줄 사람들을 선별하기 시작하는데요. 감님들 눈치 안 보고 돌격할 수 있는 연수와 비슷한 성정의 사람들을 찾는 게 관건이었죠. 난 좀 힘들겠네. 공수처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말을 한 거지 최윤수 변호사 밑에서 일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소문이 자자한 연수의 잔다르크 기질 때문에 욕심나는 사람 모셔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이 하필 그 사람 만난다고 이런 깡총가장. 차민호 사건 캐다 지방검찰청으로 자천된 추동호 검사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저를 공수처에 스카우트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맞아요. 뭐 저 연맥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님 아들 옥살이 시킨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승구 사건 때 연수를 연맥했던 반대쪽 검사였습니다. 저보고 그 밑으로 들어오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 와 계신 것도 검사로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원수 같은 놈이었지만 자기 소신대로 직진해왔던 추동호 검사는 연수에게 정말 탐나는 사람이었죠. 공수처에 들어가는 검사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차민호 사건 때문에 좌천된 또 한 사람, 정영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찾아간 연수. 이런 데 계실 줄 몰랐네요. 진짜 어렵게 광수대 들어간 거였는데 제가 워낙에 궁금한 걸 못 참는 놈이라. 궁금한 걸 안 참아주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쭉.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최연수랑은 연수원 때부터 라이벌이라며. 최연수가 수석, 곽지검장이 차석이라던데. 아이고 선배님, 세상 물정 모르는 인권 변호사가 제 라이벌이 되겠습니까? 사실 추동호 검사는 연수와 라이벌이었던 서울지검장 박문음 라인이었는데요. 주검사. 네, 선배님. 얼마 전에 최연수 다녀갔지? 연수를 감시하기 위해 추동호를 뿌락지로 심어놓으려는 듯 보였죠. 추 검사님. 마음 바뀌었습니다. 어제 퇴짜났던 비서실장 자리에 갑작스레 추동호가 합류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국회의 존재감을 보여주십시오. 이명락은 연수를 인사청문회에서 끝장내기 위해 엄청난 칼빵 하나를 유상동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날 연수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길을 나서고 오늘요? 연거리 놈이 오늘 아니면 뭐 바빠서 안 된대. 정연 역시 연거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요. 야, 여기. 이 자식이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일단 앉으라고. 한 잔 받으시죠. 개수작 부리지 마. 목줄 내 가지고 있어. 알아요. 그리고 그곳엔 고윤주가 몰래 따라붙은 상태였었죠. 최연수 후보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연수를 사정없이 다그치기 시작하는데요. 전 법과 정의의 편입니다. 말장난 말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공수처장이 된 후에는 법과 정의를 존중하는 국민의 편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 한승구 군대 면제됐죠? 또 자폐증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대도 안 간 자폐가 이렇게 떡하니 사업을 합니다. 자폐라고 속이고 군대 면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자폐는 사업도 못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장애인들도 자립을 위해선 경제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남편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고 지금은 스스로 꾸려갈 정도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정연이 영거를 만난 이유는 바로 화장실 좀. 그래. 뭐야 이 슈아이스. 아이 물이니까 금방 불러. 놈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죠. 그 봉투 누구한테 갖다 줬냐? 아이 근데 이 새끼는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하지만 얼마 안가 차키가 없어진 걸 눈치챈 도연걸. 어디 갔어? 뭐가?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동 의원께서 질의하시죠. 드디어 유상동의 질의문답 시간이 되고 최현수 후보는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무례한 질문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예? 뭐가 무리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후보자 김태열 아시죠? 공권력을 농락하며 1급 수배자 신분이던 당시 김태열 법률 자문을 했던 게 떳떳합니까? 떳떳합니다. 참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시군요. 이명락이 준 비장의 카드는 바로 탈북자 김하순 씨도 그렇겠죠? 김하순은 3년 전 연수가 변호의 간첩 혐의를 벗은 탈북 가수였습니다. 김하순 씨는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남주소는 돈 많은 사람한테는 낙원이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감옥에서 3년을 썩고 나왔더니 드라마 속 남주소는 온데간데없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그녀는 북한으로 돌아가 남한을 지옥이라 비방하고 있었죠. 저 여자가 바로 후보자가 간첩이 아니라고 풀어준 김하순입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증거 있잖아요 지금. 간첩이잖아. 지금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간첩에게 뒤통수 맞은 멍충이가 되어버린 연수. 이게 회피한다고 될 일입니까? 간첩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공수처장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겠습니다. 다행히 연걸은 정연을 보지 못한 듯 했지만 화수분 사업 그것 때문에 그런가? 너 이 새끼 죽고 싶구나. 차민호 선배 니들이 죽였지. 이 배신자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자민호의 얘기에 발끈한 고윤주에게 칼빵을 맞고 이거 다 저 새끼가 꾸민 짓이지. 너 석규 아니었으면 방금 제대로 칼 맞을 뻔했어 임마. 사무장님 지금 공항으로 출발해 주세요. 저 아순 씨가 1시간 후에 아순 씨 어머니하고 공항에 도착해요. 사실 연수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북한에 계신 아순 씨 어머니가 위독해서 모시러 갔던 거예요. 김하순의 안전을 위해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확인을 해봤는데 저 비행기는 김아순 씨라는 사람이 아예 타들 안 왔다는데요. 아순의 입국과 동시에 모든 사실을 밝히려 했건만 아, 네 목사님. 아순 씨 어떻게 됐어요? 아순 씨하고 어머니하고 공항까지 왔다가 국정원 사람들하고 공안하고 같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도망쳐버렸어요. 역시나 이명락은 사람들을 보내 김하순을 입국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국정원 사람들 확실해요? 제가 분명 봤던 사람들이에요.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답니다. 지금이라도 후보 철회하고 다른 후보를 세우시죠. 어쩔 수 없이 청와대는 새 후보 인선에 들어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변호사님 구속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네, 하 목사님. 아순 씨 찾았습니다. 아순 씨. 연수는 아순을 만나러 태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상아야. 나 뉴스 있다? 공수처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괜찮아? 위기가 왔다고 볼 수 뉴스 떴던데. 나 지금 아순 씨 만나러 태안에 가고 있어. 태안? 정연 역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태안으로 따라붙게 됩니다.
그런데 아순 어머님, 아순이 좀 찾아주시라요. 네? 사표까지 써놓고 왔던 영걸역 씨. 이번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너 뭐야, 이 새끼야? 뭐? 저거 아순양 아니야? 결국 아수는 연수에게 무사히 돌아가게 되지만 니들이 가서 김하순이 책임지고 끌고 잠깐만.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저 김하순 씨 변호사입니다. 제가 동행할게요. 어딜 데려가는 거예요? 아, 비키라고 진짜. 다행히도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 도착해 영걸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죠. 김하순 씨 어머니는 현재 악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십니다. 아순 씨는 그런 어머니를 한국에 같이 데려와서 자신의 신장을 이식시키려는 계획으로 북한에 돌아갔다가 잡힌 겁니다.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지고 위기의 순간에도 입국 닫고 비밀을 지켰던 연수는 순식간에 극강전사로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최현수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연수는 공식적으로 공수처장으로 발표되게 되지만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 특히 이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표 수리됐어? 반대로 영걸은 이미 사표가 수리된 상태. 그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 도연걸이 회사에서 잘렸다. 걱정이다. 그 도연걸이 도끼가 바짝 올랐을 텐데 말이야. 몸 조심해. 드디어 취임식이 시작되고 이런 날이 오네요. 반갑습니다. 김동영 1국장님. 특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합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지영 검사님, 부산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칼럼 제가 아주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검사님, 특수본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황영주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구지검에서 워낙 활약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모시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도연걸은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공수처로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공수처장 최현수입니다. 저는 인물에 충성하는 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드디어 연수 앞에 나타난 도연걸. 안녕하십니까. 공수처의 보안을 책임지게 될 보안팀장 도연걸입니다. 아, 도연걸 팀장님. 국정원의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모두에게 칼을 맞을 수도 휘두를 수도 있는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최현수. 너 누구야? 그리고 얼마 후 밝혀지는 한정연의 과거. 그녀는 과연 차민호의 죽음을 밝혀내고 배우의 거대한 세력 이명락을 어떻게 끝장내게 될까요? 지금까지 JTBC 드라마 언더커버 6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아래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시길 추천드려요.